의지로만 삶을 밀어붙일수록 마음은 지치고 몸은 굳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변화가 의지의 전쟁이 아니라 의식이 더 높은 질서로 재조직되는 양자적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혼란, 심지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불안정해지며 새로운 질서로 상전이 하려는 신호라면요. 변화는 선형적 직선이 아니라 진동과 공명의 언어로 에너지와 주파수의 전환으로 찾아옵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기존의 몸체를 해체하며 순수한 잠재력의 세포로 풀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해체와 재조립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해체가 곧 결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 채널은 영성과 양자물리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당신이 본래의 자기를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나는 오늘 변화의 본질을 양자적 시각에서 풀어내고 과학과 고대 지혜,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당신이 지금 겪는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안정화하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감정, 생각, 역할, 패턴은 스크린 위의 파동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관찰자 자리에서 에너지와 주파수를 다루는 법을 배워 당신의 삶 전체를 더 높은 조화의 리듬으로 동조시키겠습니다. 듣는 동안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숨의 길이, 심장의 박동, 피부의 전율까지. 그것이 첫 번째 나침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세우고 의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우리 뇌와 몸의 실제 작동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예측 장치입니다. 그래서 새 행동을 시도할 때 뇌와 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 모드로 되돌리려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일상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 자동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최대 95%가 습관과 조건화된 신경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합니다. 감정 기억은 특히 강력합니다. 공포나 실패의 감정이 각인된 경험은 편도체와 해매 깊게 각재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무의식적 회피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의지 하나로만 돌파하려 하면 당신은 늘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되끌림 당합니다. 그러나 양자적 관점은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전자가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측과 상호작용의 조건이 결과를 바꿉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측정과 상호작용의 효과,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데코히어런스로 설명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의식이 직접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관찰의 프레임과 상호작용의 방식이 나타나는 패턴을 바꿉니다. 삶의 차원에서 말하면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주고 무엇과 주파수를 맞추느냐가 현실에 출현하는 가능성의 패턴을 바꿉니다. 이것이 공명의 법칙입니다. 같은 진동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에너지와 주파수의 언어는 신경과학과도 연결됩니다.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신경은 함께 연결된다는 해부 법칙처럼 특정 상태를 반복할수록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경로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에피제네틱스는 환경과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육과 스트레스 환경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바꾸어 성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내적 환경, 매일의 감정 상태, 호흡, 수면, 관계의 질이 몸의 분자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대 지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단타는 참나를 관찰하는 순수의식으로 설명하며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변화는 원인과 결과의 선형사슬을 넘어 의식의 질서가 바뀌며 현실이 새롭게 조직되는 전인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주파수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나는 원래 게으르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와 같은 정체성 문장은 생각이 아니라 파동의 기준점입니다.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늘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며 현재를 과거의 렌즈로 예측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한 비교와 평가의 프레임, 시험과 선과 중심의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조건부 가치라는 신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신념은 안전의 회로망을 위협으로 재해석하며 몸을 긴장 상태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선택하면 무의식은 생존을 위해 기존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게으름, 자기 합리화, 관계에서의 방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란과 부조화가 변화의 증거일까요? 복잡계의 상전이에서 기존 질서는 임계점 근처에서 요동이 커집니다. 노이즈처럼 보이는 불안정이야말로 새로운 패턴이 탄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애벌레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는 날개가 자라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려면 잠시 낯선 공백과 어지러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이 할 일은 불편을 실패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을 에너지 재배치의 신호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관찰자 자리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올바른 입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빠른 전환의 핵심은 상태를 먼저 만들고 행동을 그 상태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강력한 것은 몸이 기억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원리를 활용하세요. 첫째, 호흡과 심장 리듬을 조율해 몸을 안전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분만 해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과 뇌의 리듬이 맞춰집니다. 가슴 중앙에 주의를 두고 감사나 따뜻함 같은 감정을 살짝 불러오면 효과가 커집니다. 이 상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쉬운 가소성의 창을 엽니다. 둘째, 주파수를 프라이밍합니다. 의도한 자신과 공명하는 음악, 공간, 향, 빛을 선택하세요. 환경은 무의식에 직접 입력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진동을 살고 싶은가? 고요, 담대함, 창조성, 사랑. 하나를 고르고 3분만 그 감각을 몸으로 키워보세요. 목소리 톤과 자세, 시선까지 맞추면 더 빨라집니다. 셋째, 결과에서 출발하는 상상과 감정 연습을 합니다. 이미 이룬 사람처럼 호흡하고 서고 말하세요.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지와 감정이 함께 있을 때 신경망은 더 강하게 재배선됩니다. 하루 2번 7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미시 행동으로 현실의 앵커를 박습니다. 거창한 목록 대신 바로 오늘의 2cm 행동 하나를 정하세요. 단 10분 걷기, 5줄 일기, 1통 연락.
작지만 일관된 행동이 진동을 안정화합니다. 5째, 기억 재통합의 창을 활용하세요.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 직후 10분은 새로운 의미를 더씹히기 좋은 시간입니다. 실수나 불안을 느낀 직후 숨을 고르고 새로운 해석을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더 큰 질서로 재정렬 중이다. 이 문장이 장면의 새로운 꼬리를 달아줍니다. 6째, 수면을 신성한 재설정으로 대하세요. 스마트폰 대신 어두운 방, 규칙적인 취침 시간, 가벼운 감사 연습. 수면은 뇌가 시냅스를 정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밤을 지키면 낮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관찰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양자역학에서 상태는 가능성의 중첩으로 표현됩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특정 결과로 수렴하는 과정을 물리학자들은 데코히어런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몰입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의 좁은 통로에 갇혀 다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관찰자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반응의 자동성과 거리를 두고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이것이 인지적 데코히어런스를 늦추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공명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상태는 주변과 서로 동조합니다. 한 사람이 깊은 고요와 확신의 상태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투와 호흡, 심장 리듬이 미세하게 동조되는 현상은 여러 생리학 연구에서 관찰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불안과 분노의 장에 오래 있으면 그 진동은 쉽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결심했다면 사회적 장을 정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비교와 냉소를 습관처럼 나누는 모임보다는 가능성과 성장을 언어로 쓰는 공동체에 시간을 보내세요.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눈치의 주파수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찰자로 서서 부드럽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면 그 장도 서서히 재구성됩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스트레스와 안전의 주파수가 어떻게 몸을 조절하는지 보여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경로를 과활성화하고 회복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전과 의미감은 면역과 회복에 유리한 발현 패턴을 촉진합니다. 이건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 용서, 의미 같은 단어가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 실질적 개입이 됩니다. 하루 3분 감사는 면역에 긍정적 변화를 낳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작은 감정 습관이 큰 생물학적 차이를 만듭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전합니다. 선의 전통은 무심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순수한 알아차림의 자리에 서라는 뜻입니다. 베단타는 아트만, 변하지 않는 관찰 의식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그릇에 담으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새로운 주파수는 낡은 신념 그릇에 오래 담아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은 나쁜 과거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반복 재생시키는 해석과 신념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혼돈을 사랑하세요. 번데기 속 애벌레의 세포를 상상하세요. 기존의 형태는 무너지고 상상세포라 불리는 잠재력의 세포들이 나타나 서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면역 시스템이 이 새로운 세포들을 공격하지만 상상세포가 점점 연결되며 집단을 이룹니다.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형상이 우세해집니다. 우리의 변화도 같습니다. 새로운 습관과 정체성의 씨앗은 처음에 낯설어서 내부 저항을 만납니다.
그러나 연결이 늘어나고 공명이 커지면 어느 순간 새 질서가 갑자기 안정됩니다. 이때까지 당신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낡은 것을 붙잡지 않을 것, 새 것을 계속 작게라도 연결할 것. 심장과 뇌의 조화를 자주 회복하세요. 심장이 내는 전기장이 뇌의 리듬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뇌의 해석이 심장의 변이도를 바꿉니다. 안정된 심장 변이도는 회복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필드입니다. 당신이 매일 5분의 조화를 연습하면 필드 전체가 정돈됩니다. 감정은 정보입니다. 분노는 경계의 필요를, 슬픔은 애도의 필요를, 두려움은 준비의 필요를 알립니다. 정보를 듣고 처리를 마치면 감정은 흘러갑니다. 억누르지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관찰자의 품에서 통과시키세요. 이것이 비폭력적 해체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개인적 변형은 집단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의 주파수 전환은 가족과 팀, 지역사회에 파동을 보냅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정은 깊이 얽힙니다. 당신이 자기를 존중하고 경계를 세우며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정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성의 진동으로 성숙합니다. 이것이 집단 차원의 에너지 문화를 바꿉니다. 이제 매일의 통합으로 가봅시다. 아침, 점심, 밤의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호흡으로 몸을 깨웁니다. 5분의 고요한 호흡. 가슴에 주의를 두고 오늘 살고 싶은 하나의 주파수를 정합니다. 담대함 또는 고요 또는 사랑. 그 감각을 3분간 몸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2cm 행동 하나를 적고 바로 실행할 첫 트리거를 정합니다. 침대 정리, 창문 열기, 물 한 컵, 단 10분 걷기. 작게 시작하세요. 한낮. 알람을 2번 맞춰 90초 체크인을 합니다. 지금 몸의 긴장, 숨의 길이, 마음의 속도를 스캔합니다. 긴장이 올라가면 즉시 60초 호흡으로 복귀합니다. 점심 후 3분 상상. 오늘 아침에 정한 주파수로 말하고 움직이는 자신을 떠올리며 한 통의 메시지 보내기 같은 현실 앵커를 박습니다. 밤. 하루를 닫는 감사 3가지. 불편했던 장면 하나를 떠올리고 숨을 고른 뒤 새로운 해석을 부드럽게 얹습니다. 나는 지금 재정렬 중이다. 몸을 쉬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화면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마무리합니다. 수면이 곧 재설정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60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셉니다. 들숨, 코, 날숨, 하소.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나는 새 질서를 허용한다. 감각이 미세하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빨라집니다. 댓글에 오늘 당신이 정한 주파수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고요, 담대함, 창조성, 사랑, 기쁨 중 하나를 고르고 그 단어를 볼 때마다 3번 깊게 호흡하기로 약속합시다. 일주일 동안 이 영상을 다시 틀어 아침 루틴을 함께 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이 필드를 확장해 주세요. 안정화와 유지, 그리고 의심을 다루는 법을 이어서 짚겠습니다. 변화의 길에는 반드시 정체 구간과 회귀가 옵니다. 이를 실패로 해석하면 시스템은 더 강하게 옛 질서로 돌아갑니다. 다음 원칙으로 흔들림을 통과하세요. 첫째, 정체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낡은 연결을 가지치기 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회복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강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5분 호흡,
3분 주파수 확장, 한계의 미시 행동. 리듬은 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 엔진입니다. 둘째, 의심을 정보로 다루세요. 의심은 위험 신호일 수도 있고 단지 미지에 대한 정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손발의 온도, 배의 긴장, 호흡의 길이. 안전이 회복되면 의심의 톤이 달라집니다. 안전 상태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개선의 힌트입니다. 불안 상태에서 떠오르는 의심은 보호 전략입니다. 둘을 구분하세요. 셋째, 측정의 함정에서 나오세요. 숫자는 지도일 뿐 영토가 아닙니다. 체중계, 조회수, 매출은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더 자주 관찰자 자리에 머물렀는지, 반응 대신 선택을 한 순간이 몇 번이었는지, 호흡으로 돌아온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같은 내적 지표를 기록하세요. 이것이 진짜 방향을 지킵니다. 넷째, 관계의 중력을 재설계하세요. 변화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당신의 무의식 회로를 자극합니다. 사랑은 하되 경계를 세우세요. 지지와 성장을 언어로 나누는 한두 명과 정기적인 체크인을 만드세요. 한국의 정서에서 미안함은 자주 경계 침범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미안함은 관계의 접착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부드럽게, 경계는 분명하게. 다섯째, 몸을 동맹으로 대하세요. 걷기, 햇볕, 물, 충분한 잠, 균형 잡힌 식사. 몸의 리듬이 고르게 흐를수록 마음의 파동은 맑아집니다. 강렬한 운동보다 자주 하는 가벼운 움직임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 햇빛 10분은 수면의 질을 올리고 기분의 베이스라인을 안정시킵니다. 여섯째, 재발을 재정렬의 신호로 재정의하세요. 낡은 패턴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를 시도하는구나. 숨으로 돌아오자. 그리고 그 순간을 학습 데이터로 남깁니다. 어떤 촉발 신호가 있었는지, 그때 몸은 어땠는지, 다음에 같은 신호가 오면 먼저 호흡하고 나서 반응하도록 환경 트리거를 바꾸세요. 알림음, 포스트잇, 배경화면 같은 작은 장치가 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상징과 의식을 활용하세요. 인간의 뇌는 상징으로 깊게 반응합니다.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변화의 정체성을 강화하세요. 주 1회, 나만의 의식. 산책길에서 돌 하나를 집어 변화를 위한 약속의 상징으로 두거나 하루를 닫는 촛불 1분 의식. 몸은 의식을 통해 메시지를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깊은 트라우마나 만성적 불안이 있다면 심리 상담과 의료적 조언은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혼자만의 전쟁터에 두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올라와도, 피곤이 와도 당신은 돌아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아오는 힘이 바로 주파수의 근력입니다. 관찰자 자리로, 호흡으로, 가슴의 진동으로. 그 힘은 한 번 키워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당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다시 한 줄로 새깁니다. 변화는 의지의 전쟁이 아니라 의식의 재조직입니다. 불편과 혼돈은 실패가 아니라 상전이의 신호입니다. 낡은 신념과 패턴을 부드럽게 놓아 공간을 만들면 새로운 질서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애벌레의 해체 없이는 나비의 비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역할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택하고 이 자리에서 주파수를 조율할 때 현실은 점차 그 리듬에 맞춰 정렬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개인적 전화는 집단의 진화로 흐릅니다. 당신이 고요를 살면 집도 고요해지고, 당신이 사랑을 살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당신이 담대함을 살면 팀이 용기를 얻습니다. 작은 진동이 큰 파동을 만듭니다. 한국 곳곳에 그런 파동이 켜지면 문화의 바탕도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기와 세계를 동시에 치유하는 길.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댓글의 다음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나는 새 질서를 허용한다. 그리고 오늘의 주파수 한 단어를 덧붙이세요. 고요 또는 담대함 또는 사랑 또는 창조성 또는 기쁨.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필드를 함께 확장해 주세요. 알림을 켜두면 아침 루틴을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그 사람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집단 필드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루틴을 함께 합니다. 지금 눈을 부드럽게 감고 가슴에 주의를 둡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나는 새 질서를 허용한다. 이제 오늘의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 단어의 색과 온도를 느끼며 3번 더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진동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비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